4월 11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상하락 종목들이 중요하죠. 비율이 보시면은 거의 하락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을 차지했고, 지수 또한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는 그래도 버텼는데, 이 러셀 2000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닥 중소형주는 2.78%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적으로는 대형주의 주가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종목들 또한 빅테크 종목들은 뭐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중소형주 업종들이 대부분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을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CPI 지표 어제 제가 새벽에 올려드렸긴 했지만은 전문가들 예상치를 다 벗어났어요. 보시면은 전문가들 예상치가 대부분 3.3에서 3.4%였거든요. 근데 3.5가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결국 금리 인하 지표는 계속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네, 금리 인하 6월 동결 확률이 무려 8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6월 그리고 7월까지도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9월 달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제 연준에 이제 의사록도 같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연준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가 2회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최근에 3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는 1회에서 이제 2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9월 달에 1회 하고 연말에 한번 한 차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9월 달, 11월 달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 확률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오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0.25% 금리 인하 해봤자 우리나라 금리 차가 너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고 올해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 때문에 어제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환율이 아마 또다시 최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10년 국채 금리가 4%, 2년 국채 금리가 나 3.8% 찍는 줄 알았어. 네, 그 정도로 지금 높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잖아요. 근데 원자재가 같이 올라요 지금. 원자재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건데, 그럼 경기가 안 좋고 거기 못 따라가는 국가라든가 기업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뉴욕 증시 빅테크 종목들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자, 보세요. 내가 왜 샀을까? 사는 족족 마이너스 코스닥. 지금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코스피 비교해가지고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 수준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5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 밀렸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 업종도 모두 성장주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과리 낙폭주에 대한 흐름을 좀 좋게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자,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범야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밸류 프로그램 국민의힘 정부가 진행하던 거고, 그리고 여기 금투세,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까지 족족족 일어나게 돼버린다면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5월달에 밸류 프로그램 별볼 일 없이 끝나고 6월달에 공매도 재개하고 금리 인하 9월로 미뤄졌어. 그러면은 3분기까지 1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시장 계속 혼조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저는 사실 이번에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의 흐름이 지난 그 팬데믹 정권까지 전부 대부분 좌파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다 우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그래요. 네, 이게 좀 유럽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파 정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파 정권에서도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계속적으로 국내 정책의 비중을 여러분들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9월까지는 모멘텀 없다. 모멘텀 아예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까요? 왜냐면 코스닥의 주 업종들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두 업종들이 금리에 너무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비중 계속 줄이고 결국 중소형주는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쉽지 않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이 그 미국이 지금 거의 10년이 넘게 그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있어서 돈이 없어요.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뭐 진짜 전면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결정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뭐 사과를 더 한다거나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전쟁 리스크가 희석될 수 있는데 진짜 만약에 한 번 더 붙는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지표는 버티기 도저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 2600, 코스닥은 최소 800포인트 선가 초반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그래서 한 번 더 터지지 않게 우리가 좀 바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습니다. 워낙에 CPI에 충격이 커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오늘 증시는 하락이 그냥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테마주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제네 앨런이 중국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연합까지 중국 최근에 유럽연합은 여러분 태양광 중국 두 개 업체를 제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풍력 터빈 업체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태양광 많이 올랐죠. 최근에 SDN이라든가 대명에너지 해서 최근에 유니스 빼고 많이 올랐는데 오늘 유니스는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캐나다가 지난번에 금리를 좀 기술적으로 인하하게 되면서 좀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동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미 쪽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이 좀 중요하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 남단에 있는 나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텐트 4만 동을 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쉽지 않다. 전쟁이 종료가 되기는 당장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헤게모니들이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건데 미국이 12월 달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일장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뭐 중동 전쟁도 그렇고 11월까지 쉽지 않다. 바이든의 입김이 약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시면 이제 6개월 뒤에 대통령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왜 바이든 말 들어야 돼?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중국 찾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죽기 전에 이 장가게라는 곳에 한번 가고 싶은데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화장품, 여행 관련 테마주도 오늘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하고는 뭐 어제 뭐 이런 이슈 나와봤자 의미가 없고, 자 지금 상장사 55곳이 상장 폐지의 위험에 있습니다. 태영건설, 카프로, EID,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다만 여러분들 코스피는 상장 폐지가 없어요. 코스피는 상장 폐지를 안 합니다. 거래정지로 쭉 이어가다가 감자하고 M&A 하고 아니면 상표 바꿔가지고 하고 대신 이 거래정지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 폐지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 NC, 뭐, BK탑스, AH,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중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버텼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3그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이 모건스탠리가 데이터 센터 사업이 5년간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목표가 $1,000 제시했습니다. 1000비디아 제시했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가격, D램 가격 인상하는데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램 가격 점유율 합쳐서 80%. 얘는 20%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당연히 마이크론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은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품들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은 아닌데 어제 그 일라일리 노브노디스크가 많이 떨어졌는데 유럽의 학청에서 비만약 GLP-1 이 제품이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이게 사실 한 1년 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걸 이제 맞다가 감정이 조금 격해져가지고 안 좋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잠시 임시 중단했다가 다시 진행한 건데 이거 또 재조사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비만약 대부분 GLP-1을 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들 약품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병용 시험으로 답니다. 국내 국내 이제 비만 관련 테마주들은 악재가 생겼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비전 프로 일부 사용자가 두통 호소하는데 애플에서는 야 너희 그거 너무 오래 쓰지 않냐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뭐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머리 아프겠죠,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테슬라는 또 골드만 사스가 목표를 또 낮췄습니다. 네,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종목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스는 오늘 네,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외하고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네, 쉽지 않겠죠? 옵션 만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CPI에서 PPI까지 발표를 한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요거 사실 제가 그 관장 노래를 원래는 틀려고 했다가 이걸 틀려고 했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는 테마주 위주로 또 잡아야 되니까 제가 또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쉽지 않다. 네, 여러분들. 네,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